여러분 안녕하세요. 쭈니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신나는 연극의 세계를 함께 즐기기 위해 찾아왔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잠시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친구들과 협동하여 즉흥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 즉흥 표현을 해보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려서 모든 별로 정지 동작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정지 동작에 어울리는 말과 몸짓을 더해 움직이는 장면으로 만들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극이 친구들과 서로 협동하는 활동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번 시간은 이야기의 장면을 표현하여 재미를 느껴보는 시간이에요.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의 장면을 정하고 이야기의 장면을 어떻게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표현할 장면을 연습하고 실제 표현해 보는 것까지 해볼게요. 친구들 앞에서 실제로 연극을 발표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럼 그 두근거림을 가득 담아 오늘 수업 힘차게 시작해 보아요.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즉흥 표현을 좀 더 발전시킨 새로운 놀이를 해볼 거예요. 여기 장소 카드가 있어요. 모든 별로 하나씩 보여주면 이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일 등을 즉흥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줄게요. 모든 친구들끼리 모여서 순서를 정합니다. 친구들 중 첫 번째 순서의 친구에게만 장소 카드를 보여주고 첫 번째 친구는 약 5초 동안 그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몸짓과 말로 표현합니다. 다음 친구는 앞 친구의 몸짓과 말을 통해 장소를 짐작하고 장소에 어울리는 인물이 되어 역시 5초간 즉흥 표현을 합니다. 서로 돌아가며 모든 친구들이 즉흥 표현을 하고 다른 모든 친구들은 어떤 장소인지 맞춰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친구에게만 카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이 알 수 없도록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친구는 선생님이 하나, 둘, 셋을 말하는 동안 이 앞으로 나와서 잠깐 동안 행동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이곳은 어디일까? 자, 다음 두 번째 친구. 하나, 둘, 셋. 예, 좋아요. 자, 세 번째 친구. 하나, 둘, 셋. 예, 잘했어요. 자, 마지막 친구. 하나, 둘, 셋. 자, 어떤 장소인 것 같나요? 맞아요. 바로 운동장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모두 함께 가전제품 활동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달랐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모두 함께 가전제품은 친구들과 미리 정해놓은 역할을 표현했다면 이곳은 어디일까는 미리 정해진 역할 없이 친구의 표현만 보고 떠오르는 장소를 즉흥으로 표현해야 했어요. 훨씬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지요? 여러분이 오늘 하게 될 활동에서도 이처럼 자유로운 상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길 기대할게요. 교과서 176쪽 관련 활동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한 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하기 위한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떠올려야겠죠? 여러분이 읽거나 보았던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었나요? 동화책, 또는 만화 영화를 통해 접한 이야기도 괜찮아요. 모든 별로 모여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서로 대화 나누어 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골라 인상 깊은 장면을 정해볼까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모두 적어 보았나요? 어떤 이야기인지 말해볼까요? 네, 저는 의좋은 형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토끼와 거북을 재밌게 읽었어요. 백설공주가 기억에 남아요. 소나기라는 소설이 떠오릅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모든 별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하나의 인상 깊은 장면을 정해보아요. 나는 의좋은 형제에서 형과 아우가 서로에게 볕단을 더 주다가 길 한복판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 나는 토끼와 거북에서 토끼가 거북에게 경주를 제안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 나는 백설공주에서 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 나는 소나기에서 소년과 소녀가 비를 피하는 장면이 떠올라.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는 장면이면 더 좋겠어. 그래, 나는 소나기라는 이야기를 잘 모르거든. 의좋은 형제나 토끼와 거북 같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고르면 어떨까? 그런데 의좋은 형제나 토끼와 거북은 등장인물이 둘뿐이라 우리가 다 나오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토끼와 거북에서 마지막에 거북이 경주선을 통과할 때 그때 줄을 잡고 있는 동물들 추가하는 건 어때? 그렇구나. 거북이 줄을 통과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연극으로 표현하면 더 재밌겠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럼 어떤 동물을 더 넣어볼까? 나는 깜찍한 쥐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난 끔찍한 곰이 되고 싶어. 그럼 너랑 나랑 토끼와 거북을 하면 되겠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야기의 장면이 모두 정해졌나요? 그럼 해당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교과서 177쪽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교과서 177에서 178쪽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한 이야기의 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활동으로 모둠에서 정한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활동으로 모둠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정과 몸짓을 만들어 봅시다. 또 감정에 어울리는 말하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활동으로 한 명씩 자신이 맡은 역할의 생각이나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표정과 몸짓을 만들어 말을 해보고, 다른 친구들은 더 좋은 방법을 떠올려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등장인물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무엇일지 말해 볼까요? 네, 토끼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라서 당황할 것 같아요. 거북은 정말 열심히 해서 이긴 거니까 스스로 대견하기도 할 것 같고, 토끼라는 강한 상대를 이겨서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정과 몸짓을 만들고 어울리는 말하기를 해볼까요? 와, 내가 이겼다. 방금 달리기를 한 상태니까 숨을 가쁘게 쉬면서 더 큰 소리로 내면 좋을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볼게. 뭐야, 잠깐 잔 거 같은데 내가 거북한테 졌잖아? 깜짝 놀란 상황이니까 눈을 좀 깜빡이거나 주위를 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볼게. 와, 내가 이겼다. 뭐야, 잠깐 잔 거 같은데 내가 거북한테 졌잖아? 어때요? 인물의 표정과 몸짓을 표현해 봤는데 생각대로 잘 표현이 되었나요? 친구들의 표정과 몸짓을 보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참 좋겠어요. 연극을 연습할 때는 등장인물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감정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은 평소 나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교과서 180쪽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이제 이야기 속 장면을 연습하고 표현해 볼 건데요. 말과 몸짓만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적절한 소품이나 음향이 있다면 이야기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소품을 정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그래요. 장면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다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속 장면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소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알맞은 효과음과 음악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연극 놀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다양한 물건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어요.
소품이 있으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꼭 소품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랍니다. 몸짓으로 대신 표현할 수도 있으니 무리하게 없는 소품을 만들려 하지 말고 다양한 대체물을 자유롭게 생각해 보아요. 효과음과 음악도 꼭 악기를 연주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내는 소리나 손뼉 같은 소리도 좋은 음악적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럼 함께 고민해 볼까요? 나는 종이를 말아서 토끼의 귀를 나타내고 싶어. 그리고 두꺼운 옷보다는 얇고 가벼운 옷을 입으면 날쌘 토끼의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느림보 거북을 표현하기 위해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멜 거야. 가방에 책을 가득 넣어서 매면 내가 움직이는 모습도 어딘가 불편하고 느려져서 거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거북이 도착했을 때 축하의 소리로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하는 소리를 내볼게. 그럼 나는 토끼가 코 골며 자는 소리를 내볼게. 자, 그럼 이 외에 더 필요한 소품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서로 이야기를 나눈 뒤 알맞은 소품을 정하고 어떻게 준비할지도 함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게는 어울리는 말과 행동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우리 조각가와 조각상 놀이를 통해 재미있는 방법으로 맡은 역할을 연습해 보아요. 먼저 조각상이 정지 동작으로 감정을 표현해 보면 조각가가 조각상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이때 조각상은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느끼게 됩니다. 조각가와 조각상은 더 좋은 표현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활동이에요. 두 명이 마주보고 섭니다. 조각가와 조각상이 되는 친구를 정해요. 조각가가 인물의 감정을 말해주면 조각상은 조각가가 말한 감정을 표정과 몸짓을 이용해 정지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조각가는 조각상의 모습을 따라하며 조각상에게 정지 동작을 보여줍니다. 조각가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정지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조각상은 다시 조각가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이렇게 서로 동작을 따라하며 더 좋은 표현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조각가를 해볼게. 달리기 시합 마지막에 거북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장면인데 감정은 뛸 듯이 기쁘다야.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봐봐. 뭔가 좀 아쉬운데? 동작을 다르게 해볼까? 그래? 그럼 이건 어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 그러면 우리 대사도 넣어서 한번 해볼까? 좋아. 와, 내가 이겼다!
친구가 표현한 말과 행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표정이나 몸짓 하나만으로도 100마디 말보다 더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해요. 또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서 상대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해주면 더욱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연극을 즐길 수 있으면 돼요. 모든 별로 연극 발표를 위한 연습을 할 거예요. 먼저 필요한 부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실제 이야기의 장면과 똑같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의미만 바뀌지 않는 선에서 약간은 바뀌어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로, 소품이 있는 경우에는 소품을 언제 가져갈지 또 어떻게 치울지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역할을 나누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어두면 좋아요. 또 효과음도 사용할 계획이라면 언제 어느 장면에서 어떤 소리나 음악이 들어가야 할지도 함께 맞춰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배우고 준비한 것들을 활용하여 연습해보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 나누고 다시 한번 연습해봅시다. 우리 장면을 표현할 때 바꾸거나 필요한 게 있을까? 내가 토끼 코 고는 소리를 내니까 이상한 것 같아. 그냥 토끼가 직접 코 고는 소리를 내는 게 더 좋겠어. 그래, 그건 내가 소리 내는 게 맞겠다. 거북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 줄로 쓸 소품이 있었으면 좋겠어. 두루마리 휴지로 결승선을 만들면 될 것 같아.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내가 거북이 도착하는 소리로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을 해봤는데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함성을 지를게. 그래, 그럼 소품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자,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품들을 잘 정리해 주세요. 서로 연습하면서 약속한 것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드디어 모든 별로 돌아가며 연극 발표를 할 시간이에요. 자, 먼저 모두 박수! 우리 먼저 연극 발표를 준비하고 모든 별로 돌아가며 발표한 후에 다 같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과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발표에 필요한 소품이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무대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발표를 하는 중에 실수가 나오면 발표를 보는 친구들이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발표를 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장면을 이어서 발표해주면 좋겠어요. 발표가 끝나면 발표한 친구들은 가운데로 모여 인사를 합니다. 관객인 친구들은 축하의 박수를 쳐주고
다음 모둠이 발표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큰 박수와 함께 발표를 시작해 볼까요? 거북이 먼저 온다. 와, 와, 내가 이겼다! 대단해. 축하해. 뭐야? 잠깐 잔 것 같은데 내가 거북한테 졌잖아. 자, 여러분, 이제 발표를 모두 마쳤는데요. 함께 즐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각 모둠의 발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과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인상 깊은 장면을 연극으로 발표하면서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무엇을 할 때 어떤 걸 느꼈는지 이유와 함께 말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와 다르게 말하니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제 경험을 떠올리며 표현하니까 그때 제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다른 모둠의 발표를 보면서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보면서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와, 이야기의 한 장면을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군요. 친구들의 말처럼 발표를 잘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참여한 우리 모두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박수!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정해 보았죠? 그리고 인물의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정, 몸짓, 말하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한 연습 방법과 연극 발표도 해보았고요. 연극을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느꼈던 그 재미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교과서 185쪽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연극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문제별로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면 3칸, 잘했다고 생각하면 2칸,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1칸을 칠해줍니다. 첫 번째, 연극의 특성을 이해했나요? 두 번째, 감정이나 생각을 몸짓으로 표현했나요? 세 번째, 친구들과 사이좋게 협동하며 실감나게 표현했나요? 네 번째,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친구들을 새롭게 이해했나요? 그리고 연극을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칭찬할 점과 아쉬운 점을 생각해 봅시다. 이번 단원에서는 연극 노래를 통해 연극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즉흥 표현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한 장면을 골라 연극 공연 연습을 하고 실제 친구들 앞에서 발표까지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5학년 2학기 연극 단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연극 단원을 쭈니쌤과 함께 신나게 공부한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요. 자, 앞으로도 연극을 신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지막 인사 나누어요. 5학년 친구 여러분 모두 안녕.